오늘은 파주 운정지구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상권과 신상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분양과 매매가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교화지구와 운정 3지구의 신시가지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좋은 상가 고르는 법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 좋은 상가 고르는 법 11편. 오늘 소개할 곳은 지난번에 제가 일산 신도시를 다녀왔는데 저 일산 신도시 댓글 중에 일산과 가까운 파주 운정 신도시의 상권에 소개해달라는 의뢰도 있었고 또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곳이고 또 이번에 GTX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죠. GTX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가장 종착역으로서 운정신도시가 핵심적으로 바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상업지구들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번에 운정신도시 워낙 규모가 커요. 이기신도시 2003년도에 도시지제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도 개발할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 한 번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두 가지 테마로 나눠봤어요. 먼저 하나는 분양과 매매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정신도시가 처음에 들어선 교화지구거든요. 교화지구와 최근에 이제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운정 3지구의 신시가지 상권 두 개를 좀 비교를 하는 시간을 첫 번째로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경의선 운정역의 역세권의 상업지를 지금 새롭게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운정 2지구 내에 보면은 또 이제 중심 학원가 상권으로 잡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역세권 상가와 이제 주거 상가를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가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할 게 지금 GTX A역이 운정역이 들어오는 그 상업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는 아직 택지 조성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분명히 토지 매매가가 엄청 비싸게 상업지가 팔리게 될 거고 또 어떻게 테마로 잡아서 분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는 가격이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일반 분양 판교 신도시에 우리가 판교역의 상업지구처럼 대규모 개발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좀 더 미지수일 것 같고 일단 GTX-A 운정역은 좀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만들어지고 개발 중인 그 상권 4곳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와 분양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교화지구와 그 다음에 운정 3지구의 현재 개발 중인 상업지구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주시 상권 중 교화지구와 운정 3지구 상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교화지구와 운정 3지구. 교화지구는 상업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2005년도, 6년도 이때 아파트들이 파주 이제 운정신도시 1기 교화지구가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상업지가 구성이 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 총 27,468제곱미터의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11개 동의 상가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후 세대도 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상업지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적정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배후 세대수 분석을 해보면 배후 세대수는 총 교화지구가 제가 그 상업지의 배후 세대수를 지도로 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전체 교화지구가 다 배후 세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보 가능권으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동문 8단지, 효성 9단지, 동문 10단지 총 아파트 세대수 플러스 여기에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총 한 7,637 플러스 알파 한 7,700세대수가 배후 세대로 보였고 그 배후 세대 대비 상업지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해 보였어요. 특히 학원가나 학교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약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급 상업지 광역 상업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몰릴 수 있는 저희 기준으로는 B급 상업지 정도 되는 그러한 상업지로 된 요 곳과 그 다음에 요 운정신도시 3지구 요번에 현재 상업지구로 형성되고 있는 곳은 아직 아파트도 24년 입주 예정이고 이런 곳인데 이 3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총 배후 세대수 2024년, 25년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24년, 23년 입주한 아파트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총 1702세대가 들어오고 상업지 규모는 최근에 들어오는 그 신도시답게 상업지 규모는 76,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만 평이 좀 넘는 규모로 상업지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상가들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빈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양 상가와 마침 거리도 가까워요. 두 곳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거리도 가깝고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컨셉도 좀 비슷한 컨셉이 있거든요. 물론 신시가지냐 구시가지냐 차이 있죠. 물론 15년 이상 된 구시가지와 새롭게 들어온 신시가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업지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에 들어설 곳은 학원가, 병원가 이 정도 들어가는 상층부의 학원가, 병원가가 이루어지고 1층에 식당가나 뭐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배우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화지구, 운정지구 두 곳 다 컨셉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매매로 하는 게 좋은지 분양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실제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곳을 좀 비교를 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 교화지구는 살짝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주변에 상가주택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층 상가보다는 상층부 상가를 제가 위주로 좀 물건들을 찾아봤고 신시가지 역시도 상층부 상가가 제가 보기에는 1층 상가 분양가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층부 상가에서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곳의 물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분양상가 현장을 다녀보면 분양 가격이 높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매매상가와 분양상가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분양상가와 매매상가 어느 게 좋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상가는 한번 매입을 하면 좋은 매물들은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시장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화지구도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금융기관이 맞춰져 있거나 이렇게 우량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곳들은 물건이 실제 시장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연식이 되고 이제 좀 임차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간혹 좋은 매물 하나씩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그 학원이 맞춰져 있는 상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양상가는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선점해 들어갈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정 가격에만 산다고 한다면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분양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권이 형성된 걸 다 보고 안정된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량 매물을 한다면은 우량 매물일 수 있다, 찾을 수만 있다 한다면 매매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뭐가 좋다는 얘기는 결론은 안 져드리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게 좋을지 딱 눈에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분양과 매매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운정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양과 매매 시장이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들을 보실 때 특히 매매 상가를 보던 분양 상가를 보던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앞두고 있다 한다면은 그리고 상가 투자를 앞두고 있다 한다면은 매매 분양 상가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례로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교롭게도 두 개 다 무용학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였고 하나는 선임대가 됐고 현재 건축 중인데 선임대가 된 상가인데 전용 17.24평에 3억에 일단 분양으로 나와 있는 운정 심시가지 상가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3억에 17.24평이면 나눠보니까 전용 평당가가 1,740만 1,392원. 이게 계약 면적은 35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용 분양 평당가로 85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상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약 면적에 주차 면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약 면적으로 많은 분들이 분양 평당가를 계산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매매 물건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전용 면적으로 임대료 형성이 되고 매매도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사용 면적으로. 그러니까 전용 평당가를 반드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전용 평당가 1,740만 원인데 임대료는 2,135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완공과 동시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착공이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3억에 2,135만 원, 5.78%. 이 정도면요, 사실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에 많이 돌아다 보시면 신규 분양 상가나 매매 상가로서도 수익률은 굉장히 우량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분양 현장을 보고 바로 교화지구를 지도로 저는 이제 그 상권 조사를 할 때
분양상가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해요. 그 지도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고, 첫 번째 제가 지도 보여드렸던 그러한 지도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이게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구상권 가까운 데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 한다면은 그 지역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 신시가지 상가들을 본 다음에 교화지구로 넘어왔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구시가지 교화지구로 와봤더니 전용 면적이 49.85평이에요. 무로 면적이 한 3배 이상 넓죠. 49.85평인데 매매가가 3억 500입니다. 그러면 전용 평당가 611만 8,355원인데 월세는 1,500에 150만 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률이 6.21%가 나오는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 된 연식이고 처음에 임대료 맞춰진 거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반영해가지고 임대료가 계속 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매매가 나을까 분양이 나을까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상가를 분양받으실 때도 주변 상가와 매매가 분양가를 반드시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배우 세대도 보여드렸지만 면적이나 배우 세대도 비슷하고요. 컨셉도 비슷하고 결국 상가는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는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크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결국 임대료로 가는데, 임대료 구성했을 때 이게 처음에 분양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봤을 땐 요거 두 개들을 좀 이렇게 매매와 분양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천 물건을 통해서 물건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장단점 비교하면 물론 8층과 5층의 차이는 있습니다. 8층과 5층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교화지구 8층 상가의 장점은 저렴한 평당가가 가장 장점이에요. 그리고 수익률도 6% 이상이면 요즘 나오는 매물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 단점은 15년 이상 연식이 됐다는 거. 또 하나의 단점은 상권이 고착화되어 있죠. 확장성이 없어요. 상권이 늘어날 여지는 없는데, 단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은 있냐면 GTX역이 들어왔을 때 역 접근성이 좋은 지구가 교화지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배우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 3CC까지는 5층 상가는 현재 신축 상가고 앞으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요. 2024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확장 가능성도 있고, 이 건물의 위치가 딱 코너 자리에 가장 동선이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괜찮은 매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교화지구와 비교하니까 높은 평당가지만 최근에 짓는 건물들의 우리가 건축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땅 가격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분양가랑 비교하면 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또 하나의 단점은 아까 신시가지 상가들의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완공이 됐고 나머지들은 또 짓고 있어요. 또 이제 또 빈 땅인 상태에서 있는 땅들이 있는데 상가공업이 지속 확장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대표 상가거든요. 그 안에 대표 상가로서 본다 한다면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물론 두 물건 다 공실의 위험은 크지 않을 매물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물건별 장단점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양과 매매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투자 매물을 정하실 때는 내 금액 맞춰가지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 교화지구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급매로 나온 매물들이거든요. 이런 매물들 잘 찾으면 아무래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가 투자를 앞두신 분들 물론 고금리 상황에서 상가 투자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매물도 나온다는 것도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